물 하루 2리터 마셨더니 여드름이 사라졌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여드름 때문에 세안제 바꾸고 화장품 바꾸고 피부과 레이저도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는 분 계시죠? 근데 정작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커피 마시는 거로 때우는데요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물이 여드름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경로로 작동하는지 최신 연구 데이터를 전부 끌어와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가 말라가면 일어나는 무서운 일.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드름이 왜 생기냐고 하면 대부분 기름기 많아서요 라고 대답하시거든요. 맞아요. 피지가 문제긴 한데 그 피지가 왜 과도하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해요. 탈수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제일 먼저 이걸 감지해요. 그러면 피부는 자기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를 더 많이 뿜어내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건조하니까 기름으로 메우려는 거죠. 이게 바로 탈수가 오히려 기름 피부를 만드는 역설이에요. 그리고 이 과도한 피지가 모공을 막고 막힌 모공 안에서 여드름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드름이 터지는 전체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부 수분이 감소하면 피부가 천연 보호막을 복구하려고 피지 분비를 늘리는데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여드름 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거예요. 피지가 모낭의 각화 과정을 방해하면 모공이 막히고 뾰루지가 잡히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물이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될 거예요. 피부 수분이 낮으면 여드름이 심해진다는 임상 데이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들어가 볼게요. 여드름 환자 40명과 정상 피부 40명을 비교한 관찰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여드름 환자들의 안면 피부 수분도가 정상 피부군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게 확인됐어요. 통계적으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났고 피부 수분도와 여드름 심각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수분이 낮을수록 여드름이 심해진다는 상관관계가 중간 강도로 확인됐어요. 이게 단순한 설문이 아니에요. 피부 수분도 측정 기기로 실제 수치를 측정하고 여드름 심각도도 전문의가 공식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예요. 피부가 촉촉할수록 여드름이 가볍고 건조할수록 여드름이 심해진다는 거 데이터로 나온 거죠. 2024년 11월에는 태국 마이돌 대학교 라마티보디 병원에서 316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도 나왔어요. 여드름 환자군에서 경피수분 손실, 피지 생성, 피부 수분도 수치가 정상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특히 여드름 심각도가 높을수록 피부 장벽 손상 지표가 강하게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피부 보호막이 약해질수록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는 게 대규모 임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거예요.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물 2리터 마셨더니 피부 수분이 41% 올랐다.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실제로 피부 수분도가 올라가냐는 거죠. 이게 직접 연결이 안 된다면 위에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거든요. 2015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교 팔마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인데요. 49명의 건강한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루 3200ml 미만으로 마시던 그룹에 추가로 약 2리터의 물을 30일 동안 더 마시게 했어요. 한 달 뒤에 측정해 보니까 피부 표면 수분도와 피부 깊은 층 수분도가 두 그룹 모두에서 일관되게 향상됐어요. 놀라운 건 물을 원래 적게 마시던 그룹에서 변화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수치로 보면 피부 수분이 최대 41%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연구팀이 이 결과를 보고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마치 보습제를 피부에 바른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외부에 바르는 보습제 수준의 효과를 마시는 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이에요. 2024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나왔어요. 1일 물 섭취량과 보습제 사용이 피부 장벽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에게 추가 수분 섭취가 피부 수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물 섭취 증가가 피부에 직접적인 수분 공급 효과를 낸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청소년 여드름 연구에서도 나온 같은 결론. 2024년 3월에는 미국 뉴저지 남부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발표됐어요. 14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분 섭취량과 여드름 심각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건데요. 결론은 명확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학생일수록 여드름이 덜 심하다는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물론 이게 설문 기반이라 직접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언급한 임상 데이터들과 방향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 경로에서 같은 방향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물이 혈당을 조절해서 여드름을 막는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인데요. 최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연구들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경로예요.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 조절이 흔들려요. 물 섭취를 3일 동안 제한했더니 제2형 당뇨 남성 9명의 혈당 조절이 악화됐다는 연구가 있었고 3,615명을 무려 9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물을 더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고혈당이 생길 위험이 낮았어요. 수분 부족이 인슐린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왜 여드름이 생기냐고요? 혈당이 급등하면 몸에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해요. 그 인슐린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자극하는데 이게 피지 분비를 늘리고 모공 안 피부 세포의 증식을 촉진해요. 동시에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이 낮아지면서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이게 다시 피지선을 자극해서 기름 생산을 늘리죠. 결국 혈당 스파이크 하나가 여드름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 연쇄 반응의 시작점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요. 수분이 충분하면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피지 과잉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커피, 탄산음료, 주스로 수분을 때우는 것과 순수한 물로 수분을 채우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드름균이 날뛴다. 물이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빠뜨리면 안 돼요. 마라톤 수준의 격렬한 운동 후에 체내 수분이 대량 손실되면 호중구, 대식세포, 자연 살해 세포 등 핵심 면역 세포들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소화 상태가 면역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드름의 주요 원인균인 여드름균은 원래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에요. 문제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균이 과도하게 번식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수분이 충분해서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 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걸 억제할 수 있어요. 물이 면역의 보조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독소 배출 경로도 결국 물이다. 마지막으로 해독 경로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간, 신장, 폐, 소화관, 피부를 통해 끊임없이 노폐물과 독소를 내보내는데 이 모든 과정의 매개체가 물이에요.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려면 물이 있어야 하고 땀으로 내보내려면 물이 있어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이 배출 경로들이 막히고 피부가 대신 독소 배출을 떠맡게 돼요. 이 과정에서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피부가 노폐물 배출, 기관 역할을 한다는 건 피부과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미국식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19세에서 30세 성인 기준. 남성은 하루 3.7리터, 여성은 2.7리터를 권장해요. 유럽 식품안전청은 여성 2리터, 남성 2.5리터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순수한 물뿐 아니라 음식에 포함된 수분도 합산한 수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물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이라면 더 마신다고 해서 피부가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연구들에서도 이 부분은 일관되게 확인되는데 평소에 물을 적게 마시던 사람이 충분한 양으로 늘렸을 때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어요. 지금 커피 2잔, 탄산음료 1캔으로 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물 2리터로 바꾼다면 피부에서도 확실히 변화를 느낄 거예요. 물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이 여드름에 맞는 해결책이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여드름은 호르몬, 유전, 피지, 세균,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라 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요. 심한 여드름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레티노이드나 항생제 같은 약물이 훨씬 직접적인 효과를 내죠. 하지만 반대로 물을 안 마시면서 아무리 좋은 세안제 쓰고 피부과 다녀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피부 수분이 충분히 확보돼야 피부 장벽이 제대로 기능하고 그 위에서 다른 치료들도 효과가 제대로 나거든요. 물은 여드름 치료의 보조 기반이에요. 기초 공사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수분 없이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어요.
정리하자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고 피지 과잉 분비를 억제하고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지원하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여드름이 생길 조건 자체를 줄여줘요. 이게 바로 물이 여드름을 막는 진짜 메커니즘이에요. 오늘부터 하루 물 2리터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비싼 보습제나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고 부작용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이에요.